그래서 어저께는 XE 게시판 센토스 7에서 작업했고요. 로키 9에서 워드프레스 작업했어요. 오늘은 웹서버 설정 파일 건드리면서 좀 디테일한 설정들 작업할 거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거 설정 파일 부분이랑 와스 올리는 거랑 와스랑 아파치에서 HTTPS 구축하는 거, 요 이 정도까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눅스 마스터 이런 거 시험 볼 때 요 웹페이지 인증 같은 것들도 시험 문제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랑 이야기할 때 PHP 설정 파일 이름이 PHP INI라는 파일이에요. 요 파일 안에 설정값들 프로그래머들, 개발자들이랑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자용으로, 현업에서 많이 쓰는 용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정 파일부터 할 건데 우리 어저께 작업한다고 여기 안에 깔려있는 게 너무 많아서 스냅샷 돌리고선 작업 시작할게요. 스냅샷. 그래서 아파치 설치부터 먼저 할게요. 어저께 했던 건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u-y install httpd. 설치를 하면 업데이트가 같이 되겠죠. 설치 끝났고 설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rpm-qa httpd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치 끝난 다음에 우리 3종 세트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스템 restart httpd enable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터스 해주시고, 우리 방화벽 끄고 작업하기로 했었죠. 방화벽 설정하는 거 우리 그 전에 한 2번 정도 해봤거든요. 네, 회사에서는 OS 방화벽은 꺼놓고 작업을 해요. 방화벽 끄는 거 시스템 ctf stop firewall b 그리고 리부트도 꺼지고 올라오게 disable. 설치를 한 다음에 설정 파일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ls etc 밑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데몬들의 설정 파일은 etc 밑에 모여 있어요. httpd 어디인지 모르면 일단 etc부터 뒤져보고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 컴프가 컴피그의 약자거든. 그래서 설정 파일들도 여기다가 모아놨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ls-l 바 밑에 따따따 여기에 HTML과 CGIBin이라는 아이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거 이따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파이썬으로 올려서 웹서버에서 파이썬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메인 페이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메인 페이지는 아니지만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서버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아이들의 파일들을 모아놓는 공간이다. 됐나요? 오케이. HTTP 포트 번호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HTTP 포트 번호 80번. 요 80번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해요. net state native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검색을 할게요. httpd에 포트 번호를 확인해 볼 건데 listen이라고 나와 있는 포트가 내 포트가 열려 있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isten 포트가 열려 있다. 보면은 80번 포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43번 있네요. 앞에 있는 0 같은 경우에는 IPv4 의미를 하고요. 요 땡땡땡땡은 IPv6를 의미하는데 IPv4든지 IPv6든지 아무 IP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열려 있다. 이런 의미. 반대로 이거는 요 서비스가 몇 번 포트로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명령어. 반대로 특정 포트가 어떤 서비스에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lsof-i tcp 땡땡 80번 포트에 어떤 서비스들이 열려있나요? 루트랑 아파치라는 소유자 이름으로 http라는 서비스가 listen 열려있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httpd-v 하면은 버전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사용자일 때는 웹 서버의 아파치 버전이 몇 번 버전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버전 정보를 보는 게 너무나도 많이 중요해요. 혹시 그 보안 전공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어찌됐든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고 항상 취약점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이 취약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모든 프로그램, 모든 서비스들에는 전부 다 취약점이 있어요. 취약점이 한 개도 없는 완벽한 프로그램은 이 세상에 없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취약점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개발자들이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업데이트한단 말이야. 그 업데이트가 실행이 됐어. 근데 만약에 공격자 입장에서 이 정보를 봤는데 버전을 봤는데 2.4 버전 옛날 버전인데 이 2.4 버전의 취약점이 뭐였었는데 이 업데이트 안 했네?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취약점으로 공격을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안 들어가면은 이 버전 업데이트하는 거, 버전 정보 보는 거, 버전 정보를 탈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된다. 그 다음에 로그 메시지인데요. 로그 메시지는 ls-바 로그 httpd
액세스 로그랑 에러 로그가 있어요. 액세스 로그는 정상적인 요청에 잘 응답한 거. 에러 로그는 정상적이지 않은 요청을 에러 메시지 띄운 것들인데요. 요 에러 로그가 중요하거든? 왜 중요할까? 나중에 URL 주소창에다 공격 구문 날릴 거거든. 공격 구문 날릴 때 한 번 때리는 게 무조건 다 딱 맞는다라는 보장이 없어. 공격자들도 약간 노가다성으로 요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라고 이것저것 공격을 막 돌려본단 말이야. 그러면 주소창에다가 공격 구문을 날릴 때 정확하지 않은 공격 구문을 날리면 에러가 될 거예요. 그럼 에러 메시지가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구문으로 짜짜짜짜 떴다. 얘 공격자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그래서 에러 로그와 액세스 로그 요 두 개를 보고서는 공격당했는지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요청인지 그냥 일반 에러인지 요걸 보고서는 판단을 할 근거가 된다. 나중에 우리 웹 모의해킹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부터 아파치 세부 설정 들어갈 건데요. vi m etc 밑에 httpd 컴프 파일 httpd.conv 파일 여기가 이제 아파치의 설정 파일 들어가서 내용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ESC 한번 누르고 땡땡 한번 누르고 set number로 앞에다가 번호 붙여주는 옵션 쓰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공간은 31줄 보면 서버 루트라고 나와 있네요. etc 밑에니까 etc 밑에 httpd라는 폴더 안에다가 설정 파일 모아놓는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보시면 여기 위에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전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listen 80번 되어 있네요. 42번 줄에 listen 80번은 http 서비스를 몇 번 포트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 서비스란 말이야. 그치, 남들한테 어느 누가 와도 어떤 유저가 와도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서비스예요. 근데 80번 포트 남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이 80번 포트를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인트라넷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할 웹페이지를 따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포트 번호를 바꿔서 보안 레벨을 조금 높여줄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다음 66번 줄인데요. 유저랑 그룹에 아파치가 돼 있어. 우리 엑셀 게시판이랑 워드프레스 작업할 때 소유 그룹을 아파치로 바꿔놨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파치에서 사용하는 아파치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유저랑 그룹 이름은 아파치가 된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 바꿨던 거다. 그 다음에 요 서버 어드민인데요. 에러가 나거나 크리티컬한 애들이 오면은 여기다 메일 보내준다는 애거든요. 나중에 회사 가면은 아마 회사에 관제 팀 메일로 메일 주소가 여기 적혀 있을 거예요. 에러가 나면 메일을 보내준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102번 정도 보면은 디렉터리가 루트라고 되어 있네. 이 루트는 우리가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최상위 디렉터리 루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유저가 이 루트까지 요청은 전부 다 거부한다는 얘기인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루트로 소비자가 들어오려고 cd.cc.으로 올라오려고 해도 거부해서 못 올라오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소비자한테 제공해주는 루트 디렉터리가 바 밑에 따따따 밑에 html이라고 설명했었지. 그게 여기 적혀있어. 119번 줄에 바 밑에 따따따 밑에 html. 나중에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다. 근데 굳이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면 막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선생님이 데이터 같은 거 저장 많이 해놓을 때 첫 번째 디스크에다 안 하고 두 번째 디스크에다 한다 그랬지.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오구나 이럴 때 첫 번째 디스크를 바로 마운트를 시켜버리면 리붓 명령을 칠 수 있을 만한 트래픽도 허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긴다. 나중에 우리가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레이드 잡아가지고 다른 볼륨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마운트 포인트를 여기다 잡아버리면 되지 않아? 그럼 C 드라이브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잖아. 첫 번째 디스크가 더 이상 아니게 된다는 얘기.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따로 요거를 변경할 필요 없이 요 디렉터리를 볼륨으로 마운트를 시켜버리면 된다. 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 밑에 따따따인데요. 여기는 이제 거부가 되어 있진 않네. 왜냐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요 폴더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일 딥하게 주의 깊게 열심히 봐야 될 공간은 13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제공해줄 파일들이 HTML 파일들이 모여있는 루트 디렉터리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이 루트 디렉터리 설정 안에 우리가 덮어쓰기 목록 바꿔줬던 이 all로 바꿔줬던 오버라이드 all로 바꿔줬던 이 파트 이게 여기 들어가 있었다. all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디테일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요거 보고서는 작업해 주시면 되고, 노노로 할지 올로 할지 헷갈린다. 여기 써있는 거 보고서는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소문자네요. LL 소문자로 적어줄게요. 어쨌든 소비자한테 제공해줄 루트 디렉터리가 여기니까 우리가 나중에 ACL 할 때 요 디렉터리 시작하는 공간과 끝나는 공간 요 사이에다가 ACL 작업해주면 된다는 얘기 이따가 해줄게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보면은 164번 줄이네요. 164번 줄에 기본 파일 이름이 적혀있거든.
index.html 파일이 기본 파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IP 치고 들어갔을 때 파일 이름을 따로 적어주지 않더라도 무조건 제일 처음으로 최우선순위로 열어볼 파일 이름이 여기고요. 우리가 index.html로 파일을 어저께 만들어 봤었지. 만들어 보니까 index.html은 따로 파일명 적지 않고 IP만 줬더라도 그게 자동으로 읽어줬었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파일을 추가해주고 싶어. PHP로 적었다. 그러면은 index.php도 요 안에다가 집어 넣어줄 수 있어요. 추가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늘릴 수 있다는 얘기. 됐죠? 그 다음에 에러 로그 쌓이는 공간들 여기다가 지정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17번 여기 있네요. 액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 이 두 개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정 파일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파일 디렉토리 구조 보면은 거의 다 기조가 비슷하지 않아? 파일의 위치와 권한들 무한 반복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쓸 때 구글링 해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전부 다 배울 필요는 없다. ACL 작업 한번 해볼게요. 제일 많이 볼 공간이 이 공간이라고 했죠. 131에 디렉터리 설정을 열고 157에 닫고 요 사이 중간에다가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얼로 오버라이드 올 덮어쓰기 옵션 열어줬고요. 여기다가 ACL 설정 해주도록 할게요. ACL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약자라고 했었지. 특정 IP를 밴시킨던가 특정 IP 대역을 밴시킨다든가 아니면 전부 다 밴시킨 다음에 특정 IP 대역만 허용하던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첫 번째로는 특정 IP 밴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다가 쓰는지 상관없는데 요 디렉터리 열고 닫는 공간 요 사이에다가만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인서트 키 눌러서 바꾸기로 바꿔주시고요. 선생님은 요 제일 밑에다가 적도록 할게요. 명령어 순서가 중요한데 탭 한번 친 다음에 오더 얼로를 먼저 할게요. 허용을 전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나이. 순서 조심해주세요. 얼로 from all 전부 다 허용해줄 거예요. 특정 IP만 빼고 특정 IP는 디나이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192.168.111. 우리 로키9이 120번이었거든? 그래서 120번으로는 못 들어오게 막고 우분투에서는 들어올 수 있게 전부 다 허용해줬으니까 다른 데서 전부 다 들어오는데 요 로키9만 못 들어오게 막도록 할게요. 120번 이렇게 설정해주시고 끝! 참 쉽죠? 인터넷이 안 되게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저 바 밑에 따따따 밑에 HTML 안에 있는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만 못 읽게 한다는 얘기야. 우리 테스트 할 때도 해봤는데요. HTML 파일이 없으면은 테스트 1, 2, 3 떠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 화면이 눈에 보일 거란 얘기. 설정 파일 바꿨으면 뭐 해야 되죠? 리스타트 시스템 CTL 리스타트 HTTP 하면 되고요. 어디서 오타 났나 보네요. 스테이터스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잘 보면 여기 있다. 이 부분에서 오타가 났다고 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손가락으로 써준 부분이 오타라고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똑같나요? 오타 난 부분 어딘지 확인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요 얼로랑 디나이 사이에 점 하나 찍었는데요. 점 찍고 선생님 띄어쓰기 습관적으로 했거든요.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에러가 났었던 거네요. 수정 띄어쓰기 공백 지워주신 다음에 다시 리스타트 해주시면요. 메시지 없이 잘 리스타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ACL은 폴더에 접속하는 그 제한을 걷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CD 바 밑에 따따따 밑에 HTML 요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폴더에 파일이 없으니까 있든지 없든지 다 테스트 리더에 뜰 거예요. 그리고 정상 동작 시키려면 여기다가 HTML 파일을 만들어줘야 된다. vim 인덱스 파일 만들게요. index.html 기본이 되는 파일로 설정을 해놨었죠. index.html이랑 index.php 이 두 개 해놨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그전에는 h만 써가지고 단순하게 작업을 했었었는데 오늘은 조금만 자세하게 헤드 전체는 HTML로 묶고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을 따로 나눠서 코딩을 해요. 요거를 HTML에서는 태그라고 부르는데 HTML은 태그로 동작을 해요. 여기 안에다가 간단하게만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 제목은 요 헤드라는 데다가 집어넣어요.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이라는 태그로 제목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admin
이 정도만 타이틀 적을게요. 헤드 안에 타이틀 적었다. 바디 안에 한 줄짜리 데이터 집어넣을 건데요. DV 스타일 그 다음에 넓이 100%로 꽉 차게, 그리고 세미클론이에요. 폰트, 짝대기, 사이즈 80포인트, 세미클론, 폰트, 웨이트는 볼드, 볼드가 한국말로 굵은 글씨 처리, 텍스트, 센터, 가운데 정렬 한다는 의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쌍따옴표로 묶고, 쌍따옴표 안에 들어간 스타일들이 넓이 100% 꽉 채우고, 폰트 크게 만들고, 폰트 굵은 글씨 처리하고, 이거 오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볼드 굵은 글씨 처리 해주고요. 텍스트 정렬은 센터 가운데로 몰아주시고요. 요 태그 밑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글자를 적으면 된다는 얘기. 애드민스 홈페이지 아파치 테스트 땡땡땡땡 큰 따옴표 100% 뒤에 큰 따옴표. 아니야, 이거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지우는 게 맞아. 요게 맞아요. 그래서 헤드 안에 타이틀 태그를 집어넣고요. 바디 안에 DV 태그를 집어넣고요. 이 태그의 순서가 조금 중요하거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고요. 오늘은 HTML 찍목만 합시다.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알려줄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HTML 구조 말해주면서 우리 HTML 문서 찍먹 한번 했고요. 저장하고 나갈게요. HTML 파일 만들었는데, HTML 파일 만들었으면 서버 리스타트 해야 되나? 안 되죠. 그래서 우분투에서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분투 켰고요. 우분투에서 파폭 파이어폭스 켜서 우분투에서 192.168.111.100번 접속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HTML 파일 만들어놨던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우분투에서 뜬 거 확인됐고요. 우리 호스트 OS, 우리 윈도우에서 크롬 켜서 192.168.111.100번 똑같이 접속해보면 여기서도 잘 뜨죠. 우리가 저 가운데 정렬 걸어놔서 이렇게 이쁘게 정렬되는 거, 100% 꽉 차게 정렬되는 거 DV 태그에다가 설정을 해놨고요. ACL에서 제한 걸어놓은 거는 이쪽이거든요. 로키9. 로키9에서도 접속 시도 한번 해볼게요. 로키9에서 접속 시도를 해보면 테스트 1, 2, 3이 뜰 거예요. 그래서 HTML 폴더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HTML 문서를 읽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ACL 구축 확인 완료. 그래서 아까는 특정 IP를 밴시켰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특정 IP만 허용하려고, 특정 IP가 아니라 특정 IP 대역을 허용하려고 해요. 대역 쓰는 거는 추가해주고 싶을 때는 옆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192.168. 만약에 내가 거부하고 싶은 대역이 있다 그러면은 뭐 100번 대역을 거부하고 싶다 하면 점만 찍고선 냅두면 돼. 좀 안 찍고 여기까지 냅둬도 되고, 아니면은 D9 from 192.168.100 슬래시 24비트 이런 식으로 설정해도 돼요. 뒤에 네 번째 필드를 아예 비워놓으면 C클래스 0까지 쓴 다음에 24비트라고 넷마스크 값 뒤에다가 적어주면 이것도 가능. 편하신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 처리 먼저 해줄게요. 이번 시간에는 오더 이 순서를 바꿀 거예요. 아까는 얼로우 다음에 디나이였는데 이번에는 디나이 다음에 얼로우, 디나이 얼로우. 거부하는 옵션을 먼저 쓴다는 얘기가 되고요. deny from all 쳐주시고, 그 다음에 allow (192.168.111) 까지만 씁시다. 111 대역은 전부 다 허용, 나머지는 거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하고 나갈게요. 리스타트 한번 해주시고, 아무것도 안 뜨면 잘 된 거. 아까 로키9에서 작업했던 거 한 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잘 들어가지고요.